안녕하세요. 조라스터입니다. 보름 이상 강좌를 하지 않아서 강좌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태풍대가 택사남괴에 대해서 그 이치를 선녀 남옥군 소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무슨 의미인지 다 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태풍 대과계를 우리 시대의 일종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선천이 후천으로 나가는 5회 중천 개벽 과정에서 태풍 대과계의 시대가 바로 어떤 변화 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태풍 대각에 기초를 해서 1948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민족 개념으로 볼 때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태풍 대각에 기초로 해서 추산을 하셨기 때문에 태풍 대각에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야산 이달선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태풍 대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풍 대가가 왜 그렇게 보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주역을 볼 때에 주역의 64개 중에 1번 중천군계에서 64 화수미제까지 가는데요. 1번 중천군에서 30 중하리까지가 선천 상경이고, 그 다음에 31번째 택산암부터 화수미제까지가 64 화수미제까지가 후천 하경계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선천은 여기 수레둔부터 태풍 대가까지가 선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28번째 태풍 대가계가 사실 선천, 상경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태풍 대가계에 와 있다, 그런 얘기죠. 태풍 대가에 와 있다. 그래서 태풍 대가계를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역으로 볼 때도 이런데, 주역으로 볼 때도 이렇다, 이런 거죠. 이게 태풍 대가 여기.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또 여기다가 어떤 점을 더 부과를 시키냐면, 소강절의 황극 경세 사상을 가져와서 그걸 또 설명을 또 부과를 하시게 된다. 왜 어떻게 되냐면은, 소강절이라는 분이 북송시대 초기의 학자였죠. 소강절이라는 분이 이게 이제는 소강절의 사상, 어떤 황극경세라는 게 있어요. 황극경세. 경세다. 황극이 어떻게 우주를 운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황극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 황극이 사실은 대인이에요. 대인을 표상하는 태극, 무극, 황극, 삼극이 있는데 그 삼극 중에 황극이 대인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 황극경세가, 이게 황극이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을 뜻하는데 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인이 우주 경세라, 여기서 세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뜻하는 게, 우주를 경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황극경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비로자나불이 우주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또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된다 그러거든. 환극경세. 그럴 때 우주의 일원수라고 하는 것이, 이 소강절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는 역법으로 추산을 하신 거다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이제는 소강절이라는 분이 그 환극경세에서 그 원회운세 이론을 원회운세 이론을 이제는 전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우주가 12만 9,600개 도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12만 9,600개 도수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때 12만 9,600은 제가 360 곱하기 36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놓은 거, 요게 동그란 하나가 12만 9,600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개로 나누면은 이게 12만 9,600을 12개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2만 9천 12개로 나누면은 1800년이 나와요. 1800년. 18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각각 1800씩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더 잘 보려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는 요 그림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는 소강절이 우주가 12만 9,600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수라고 이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연이라고 표현할 12만 9,600이다. 600이다. 이것이 360 곱하기 360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360은 양을 상징하는 원,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의 그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음양의 태극 운동이, 양의 운동이 360, 음의 운동이 360인데 그 두 개를 곱하기 개념이라, 곱한다는 건 뭐 그만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12만 9,600의 시공간으로 펼쳐진 나간다, 이렇게 전개가 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것을 역사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떤 역법으로 이렇게 캘린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이런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다라고는 거는 우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환극경세, 소강절의 환극경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야산 이달선님께서 소강절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소자라고 해서 공자급의 이 성인으로 성인 정도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환극경세 이론을 가지고 이 시대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또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좀 알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소강절의 환극경세력을 보면은 이게 우주의 일원수라고 하는 거죠. 12만 9,600이라는 건 우주의 일원수다. 우주의 일원수인데, 이 우주의 일원수가 한 바퀴 이렇게 돈다 이거다. 한 바퀴. 하나의 원인데 12만 9,600인데 이것을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개로 배치를 하면은 여기 돼 있잖아요. 저기 12만 9,600은 이제 약간 복잡하니까 좀 약간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12만 9,600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1800씩 이렇게 12 곱하기 1800이 그러니까 12만 9,6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가 각각 1800년이라고 뭐 해도 되는데 뭐 거기에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소강절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야산 이달 선생님의 5회 중천개벽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제가 5회 중천개벽. 이렇게 할 때에 여기를 자회, 축회, 인회, 묘회, 진회, 사회, 오회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회로 원회 운세. 그러니까 우리가 원회 운세 할 때 이게 그러니까 공간이 좀 적어라. 원회 울 때 원이 129,600이고 회가 180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회 이런 식으로 간다요. 원회. 그러니까 이것을 5회라고 한다는 거죠. 5회. 자, 그래서 여긴 그럼 뭐예요? 여기는 4회. 우리가 4회다. 여기 1800은 4회다. 여기 요 구간은 4회다. 요 구간은 요 빨간색에서 빨간까지 5회다. 이런 식으로 5회. 그랬을 때에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5회 중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5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5회. 그래서 5회 중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 인묘, 진사, 오. 여기 5회에 중천개벽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로부터 시작해서 5가 중간이에요. 딱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삐뚤어졌지만은 여기가 이렇게 자 중반부터 오 중반. 그러니까 자 중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자 중반에서 시작해서요. 오 중반까지 오는. 그러니까 5의 정확히 중간까지 딱 오면은 이게 여기가 5의 중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5회 중천. 그래서 여기가 5회 중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회에 1800이니까 이 5회 중간 지점 앞은 몇이겠어요? 5400이겠죠. 이 앞에는 이게 이 빨간색에서 빨간색 이게 한 칸이 1800이니까 앞에는 5400년 5400 그렇겠죠. 여기 뒤에는 5400일 거 아니에요. 또 여기도 5400. 앞에 5400, 뒤에 5400이니까 180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될 때,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소강절이 여기다가 64개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선천복희 64개 방위도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선천복희 8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천복귀 8궤도가 이 안에 있는 게 선천복귀 8궤도잖아요. 요거를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해서 64궤로 확장을 한 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는 주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주역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죠. 자, 선천복귀 64개 방위도가 그대로 그 위치가 선천복귀 8개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해서 건태리진 손감간곤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게 이렇게 이거를 64개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순서가 지금 주역 64개 순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소강절이 보는 시공간을 해석하는 해석 체계예요. 그게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소강절은 이게 64개니까 64개를 둘러치니까 대성계를 둘러치니까 딱 맞지를 않아요. 129,600에 딱 맞질 않으니까 4개의 개를 윤계로 빼게 되는데 4개의 개가 사정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괴, 여기 건괴 있죠? 건괴. 그래서 요 4개의 개를 뺍니다. 요 4개의 개를 빼서 자, 요게요. 건괴, 곤괴, 그 다음에 리괴, 감괴, 4개의 개를 사정괴를 빼버린다. 뺀다.
빼면은 여기 빼는 걸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걸 뺐다. 이렇게 네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요 하나의 칸에 5개의 대성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진괴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회를 보면은, 진회를 보면은 5개. 사회도 5개. 그렇죠. 5회 중천에도 뭐예요? 5개가, 이 건괴를 빼니까, 요걸 빼버리니까, 후, 대과, 정, 항, 손. 이렇게 5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5개. 그래서 5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5개씩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딱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은, 자, 여기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5회 중천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점은 어디냐면은, 요게 정괴가 있어요. 정괴, 요 지점이겠죠? 여기 지금 작대기 딱 그려놨죠? 이 작대기, 정확하게 작대기 딱. 여기가 정괴, 여기 둔괴, 여기는 둔괴, 좌의 중간은 둔괴. 그렇죠? 여기 둔괴, 그 다음에 5의 정중앙은 정괴야. 정괴. 그래서 이 정괴 중반. 그러니까 요게 정괴예요. 요게 정괴. 요게 정괴니까 정괴가 보이십니까? 할 때 요게 세 번째 효에서 네 번째 효로 넘어갈 때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딱 변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요 지점이. 그러니까 이 정괴, 그러니까 우리가 5회 중천 개벽, 5회 중천 개벽이라고 할 때 그 개벽의 시점이 소강절의 황극 경세력에 그 12지지를 배치하고 각 12지지에 5개의 그 대성계를 선천복귀 그 64개를 배치를 할 때에 그 5개 중에서 5회에 속하는 5개 후계, 대과, 정, 항, 손 4개, 5개 중에서 정계의 중반, 딱 중반. 세 번째, 밑에서부터 읽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3개에서 네 번째, 세 번째 효에서 네 번째 효로 넘어갈 때에, 우리가 5회 중천 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강절의 황극 경세력에 따르면은, 우리가 64개 방위도, 선천복귀 64개 방위동의 상에서 정괴의 그 세 번째 효에서 네 번째 효로 넘어갈 때 우리는 5회 중천 개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야산 이단 선생께서도 그대로 채용을 했다. 그 얘기. 이 이론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소강절의 이치를, 소강절이 이렇게 보는 우주를 해석하는, 우주의 변화를 해석하는 그 이론 체계를 요 부분을 존중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강절이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강절이 그만큼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소강절이 쓰고 있는 거는 선천복귀 64개라는 걸 쓰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주역을 쓰고 있는 건 주역의 석의 순서를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소강절은 선천복귀 64개 방위로 우주의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주역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야산 이달선생 것은 소강절의 황극 경세력과는 완전히 별개로 선우천 변화의 분해도를 새로 만드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소강절을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고 이분은 주역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야산 선생님께서는 야산 선생님 선우천 분해도라는 걸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주역의 석의 순서를 가지고 이거를 그렸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감, 리, 기재, 미재는 여기까지가 감, 리, 기재, 미재고
여기 1건부터, 그러니까 여기 1건부터 태풍 대가까지, 28번째 태풍 대가까지가 선천이고, 여기 한부터, 여기 한부터, 이게 이제 31번째죠. 31번째 한부터, 그 다음에 소각에는 이걸, 여기 개념 그대로 쓰는 소각에, 62번째 소각에까지가 하경 후천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소강절이 보는 우주 이론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그 환극 경세 개념으로 쓴 거는 선천복희 64개 방위도를 쓰신 거고, 이 그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주역 그 자체의 석의 순서를 취해가지고 우주 변화하는 거를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볼 때도 꼭 그 관점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들을 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소강절이 취하는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소강절은 이때 당시는 소강절이라는 이분이 이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것 자체가 어디서 쓰는 개념이냐면 선도에서 썼다면, 선도. 이 선도를 하시는 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 선도를 하시는 분들이 주역을 가지고 주역이 아니라, 주역이라기보다는 역법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실 때에 선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신선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역을 가지고 그 이치를 추산을 할 때에 이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잘 드러난 게 이제 주역참동계라는 책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주역참동계 같은 게 이 64개 선천복귀 64개 방위도 가지고 주역참동계라는 게, 말은 주역참동계인데 주역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주역의 서계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는 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소강절이 만든 게 아니라, 소강절이라는 분이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이 선도에서 계속 써오던 이 도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써오던 도상인데, 이 도상을, 소강절이라는 분이 원래 선도계통을 공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계통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도상을 잘 아셨어요. 잘 아셔가지고, 이 도상을 가지고, 이치를 설명을 하게 된 거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의 학문적 계통 자체가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게끔 이분이 학문적인 토대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쓰고 계신다. 그럴 때 이 쓰는 이것 자체가 이때의 선천우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도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신선이 만들어질 때가 선천이고, 우리 몸 밖으로 신선이 태어났을 때를 후천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전제하에서 이 선천이라는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를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신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신선이 만들어지는 거는, 신선이 우리 몸 안에서 포태돼서 포태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와 그것도 태어난 뒤에 운행하는 그 자체가 다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을 땐 선천인데, 그 선천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만나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면 한 알의 알이 만들어지고,
아이의 몸이 완성이 되는데 10달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8달이 몸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하나의 우주가 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를 한 바퀴 돈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태어난 뒤에 다시 우주를 또 도는 거랑 후천적 우주를 또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후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선천 우주의 파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선천 우주의 그 한 바퀴 도는 선천 우주가 우리 몸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신선의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돌아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 자체가 선천 복귀 8개가 의미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선천 복귀 8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 안에서 신선의 아이가 포태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자궁에서 자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까지가 사실 선천 복귀 8개가 표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선천 복귀 8개를 64개로 확장을 해서 우주 전체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소강절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런 발상 하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소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우주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이것이 선천이니까 이런 개념을 그대로 소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대우주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대우주적인 것도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강절이라는 분이 착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착상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우주 이론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29,600년이 아니고 129,600이라는 도수로 추산을 했는데 그거를 역사에 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요. 129,6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에 적용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역사에 적용을 할 때에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를 역사에 적용을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걸 소강절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소강절이 이때 고민을 했을 때 시대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과계가 작동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상의 대과계를 지나고 있다라고 자는생.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요임금. 이 요임금이 서기전 2357년 요임금이 등극할 때 이때가 바로 4회, 그러니까 4회 말 쾌지건운이다. 여기 또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게 어느 때냐면 요임금이 여기 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4회 쾌 있잖아요. 쾌계가 바로 요임금이 요때 요임금. 그러니까 사망 5제 중에 누구예요? 사망 5제 중에 오제 맨 끝에서 두 명이 그 요임금과 순임금이잖아요. 요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사망 5제 중에 8명이잖아. 총 8명 중에서 7번째 요임금. 총 8명 중에 7번째 7요가 이 쾌라고 하네. 이 쾌일 때 이때 서기전 2357년이 요때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그걸 정했다 이거죠. 정해가지고 자신이 추산을 해본 결과 자신은 대과계에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도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그 역사에 적용할 때 129,600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129,600년이라는 건 그대로 그 역사에다가 때려박고 박은 뒤에 거기다가 그 요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전 2357년은 욕회, 사회에 욕회, 쾌계에 있었고 나는 지금 대과계에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는 이론을 전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것까지 하면서 상세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예요? 자기가 대과계에 와 있다. 태풍 대가에 와 있다. 우리 인류가 지금 태풍 대가계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강절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는 언제 시작입니까? 5회 중천 개벽 시점은 정계잖아요. 정계. 대과계가 아니고 정계잖아요. 정계의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효가 변할 때에 이때 5회 중천 개벽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소강절 이론에 따르면은. 그렇죠? 그런데 정계의 5회 중천 개벽이 일어날 때 정계, 화풍정계, 화풍정계의 5회 중천 개벽이 일어날 때에 대과계가 이미 그 전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과계라는 것이 선천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천 요 지점이 중천이니까 선천의 끝이 대과다라고 하는 것을 소강절도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주역에서도 태풍 대가가 선천의 끝이다.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는 그 야산 이달선 선우천 분해도에 보면은 이게 또 이런 수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이 주역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은 소강절은 그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공간의 개념을 추산을 해서 설명하고 있고, 야산 이달 선생님은 소강절의 그 이론을 존중을 하지만은, 그리고 소강절도 역시 태풍 대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5회 중천 개벽이 화풍정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지만은, 나는 그거는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소강절의 그 항맥, 영구의 그 선도 사상에서 쭉 올라오는 그 맥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은 존중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이 그 야산 이달 선생은 독창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역 자체는 지금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역 자체는 지금 선천복귀 64개 방위도의 근거가 되는 선천 8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자가 쓴 설계전에 그 나오는 내용, 제3장에 나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은 이 주역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주역의 석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거를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우천 분해도를 새로 만드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 태풍 대가가 끝이고 택산한계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새롭게 이론을 또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산 이달선님께서 소강절에게 이 소강절의 이론을 100% 수용한 게 아니고, 소강절의 이론을 인정을 하면서 한 단계 뭐예요? 다른 차원으로 자신의 이론 전개를 지금 하시는 거죠. 독창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그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그 선우천 분해도, 이 주역 64개에 따른 선우천 분해도를 이렇게 구상을 해서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중국 역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자기 역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역법으로 지금 자기 홍역학을 자기가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 중국, 일본이나 대만 이런 어떤 그런 역들하고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역인데, 이런 개념이 이렇게 전개를 이런 식으로 주역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신 분은 없죠. 중국에도 없어. 역을 많이 공부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야산 이달섬이 굉장히 그 학문적 수준이 깊으시다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강절도 그렇고 소강절을 인정을 한 야산 이달섬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태풍 대가계가 마지막이고, 예? 우리가 새로운 5회 중천 개벽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 대가계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한 거잖아요. 몇 번, 강좌 한 2번 했나요? 그렇죠. 그런 걸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결국, 소강절의 그 환각 경세 이론에 따라도 결국 우리가 화풍정계가의 그 3번째 호에서 4번째 호가 선우점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화풍정계 전에 대과계가 있어가지고 대과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강절이 이미 이 그림에서 선천복귀 64개 방해도상에서 표현을 해줬고, 이것을 또 인정을 하면서 야산 이달 선생님도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64개, 주역 64개를 가지고 석의 순서를 가지고 재구성을 해냄으로써 소강절과는 다른 차원의 그 또 시공간을 해석하는 그 이론 체계를 전개를 하셨는데, 여기도 대과, 상경의 대과, 태풍 대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그 소강절의 이론도 흡수해 드린 거죠. 흡수해 드려서 창의적으로 다시 또 그전의 주역 이론도 다시 융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 대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 소강절은 태풍 대과에서 화풍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1800년이잖아요. 5개의 궤가 1800년이니까, 하나의 궤가 얼마의 기간이에요. 하나의 궤가 2160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태풍 대과 기간이 2160년이에요. 하나의 효가 360년을 가리켜요. 여기 하나의 효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과의 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 안에는 또 상세한 게 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 요거를 가지고 또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요걸 좀 더 깊이 분석을 하게 돼요. 요 과정을. 요거는 이제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태풍 대가가 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태풍 대과에서 31번째 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5회 중천 개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일어날 때 태풍 대과에서 함으로 넘어갈 때 5회 중천 개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대가와 함은 짝을 이루어서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것은 선녀와 나무꾼의 이치로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왜냐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사실은 신인 합일에 의해서 검구호 대인이 하나의 신선의 아이, 부처의 아이, 그리고 성인의 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선녀와 나무꾼인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야산 이달사님께서 건구호도를 이렇게 그려놓으셨지만은, 건구호도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 괴가 이동하는 것만 문헌전에 있을 뿐이에요. 건구호 문헌전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은 사실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전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구호도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예요. 선녀와 나무꾼의 이치에 의해서 선우천 교육을 나무꾼으로, 선우천 중천 개벽을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천 개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설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좀 했었는데, 요거를 다시 또 다음 시간에 태풍대개와 택사남의 선녀와 나무꾼 이 비밀을 이것만 파악을 해도 요 교역의 이치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만, 이게 동화 얘기지만은, 전설 얘기지만은 굉장히, 왜냐면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고,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 사실 견우직녀 얘기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셨지만은 뭐 병강세하고 옥녀 있잖아요. 병강세하고 옥녀 얘기도 이것도 또 다른 버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